예, 오늘은 그 루트로커스 테크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저번 두 번 루트로커스 그리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고, 이 시간죠. 예,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GS라는 플랜트, 그러니까 컨트롤러 플랜트가 합쳐져 있는 그런 폼하고 그런 플랜트, 그런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피드백 게인 K를 걸어서 K를 곱해서 이제 피드백을 걸 때 이제 K의 변화에 따라서 클로즈룹 시스템의 폴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고, 그 결과만 쭉 훑어보면 우리가 그리는 그 몇 가지 규칙들을 쭉 한번 다시 훑어보면, 시작은 그러니까 클로즈룹 폴의 이제 항상 클로즈룹 폴의 위치가 관심이 있는 건데, 시작 K가 0일 때 아주 작을 때는 오픈 루프라고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K가 굉장히 크면 무한되면 오픈룹 제로의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나머지들은 그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규칙 얘기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게 클로즈룹 폴은 항상 그 복소수 실수 아니면 복소수 페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그 루트로커스 그림은 상하가 대칭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항상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우리가 그림이 여기 폴이 어떻게 이동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대칭인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K가 아주 클 때는 무한대로 가거나 그 제로로 그 원점이 아니고 그 오픈룹 제로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픈룹 제로로, 그러니까 오픈룹 폴이 항상 클로즈룹 폴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남는 폴의 개수, 제로로 못 찾아가고 나머지 폴의 그 나머지 남는 무한대로 가야 되는 폴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그 세 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정해졌었죠. 그래서 하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면 이런 지금 마이너스 180도 방향으로 가게 되고, 둘이 남으면 상하로 가게 되고, 셋이 남으면 마이너스 180도, 그 다음에 셋이 남으면 마이너스 180도로 하나 가고 60도 방향으로 하나 가고 마이너스 60도 방향으로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항상 그 대칭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갈라지는 방향은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뭐 폴 개수가 제로보다 뭐 굉장히 많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할 거니까,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남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네 개면 이렇게 그 X자 모양으로 그 45도, 135도,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135도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 다섯 개면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런 거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그 실수축 상에서 이제 점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실수축 상에서 자기 오른쪽에 폴 또는 제로가 홀수에 있으면 거기는 있을 수 있는 자리고, 짝수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그 갈라지는 방향과 그 뭐죠? 이제 갈라져서 폴이 점점 접근하는 이런 점을 이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근선의 중심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쭉 얘기를 해서 얻었던 것은
이렇게 했죠. 그 중심은 당연히 실수축에 있어야 되겠죠. 그 실수축 위에 있어야 되겠죠. 상하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 중심 값은 이렇게 오픈룹 4를 다 더하고 거기서 오픈룹 제로를 다 빼고 그걸 이제 남는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점근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게 이제 이후에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플러스 이 경우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예제가 겹쳐져 있어서 그런데 그 어떤 예제였냐면 폴이 4개가 있고 폴이 3개가 있고 제로가 하나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였는데요. 그러면은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90으로 갈 텐데 이게 이 점근선이 이렇게 놓일지 그러니까 왼쪽에 놓일지 점근선의 중심이 왼쪽에 놓일지 오른쪽에 놓일지 그거에 대해서 얘가 미래 K가 큰 값이 들어갈 때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차이가 있죠. 이 왼쪽에 점근선이 왼쪽에 놓여 있으면 K를 계속 키워도 계속 키워도 안정적인 영역에 폴이 위치할 거란 클로즈 폴이 위치할 거란 걸 알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점근선이 오른쪽에 잡힌다 하면은 점근선의 센터가 오른쪽에 잡힌다면 언젠가는 이제 언스테이블한 데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점근선의 중심을 파악하는 것도 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폴이 3개가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연습으로 지금 이런 그림 폴이 원점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 1에 있고 제로가 마이너스 2에 있고 폴이 또 마이너스 5에 하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우리가 그냥 다 그려봤어요. 그래서 좀 실수축에 있을 수 있는 자리 쭉 먼저 조사를 해봤었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남으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점근선도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오픈룹 폴의 개수 다 더하고 아니요. 오픈룹 폴의 위치 다 더하고 거기에서 오픈룹 제로의 합 다 빼주고 이렇게 해서 남는 수 2개로 나누면 이 점근선이 결국 마이너스 2에 위치한다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시스템의 개인을 키우면 아무리 개인을 키우더라도 언스테이블한 대로 날아가진 않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로의 위치를 바꾸면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기에 지금 제로 마이너스 2에 있던 제로를 마이너스 4로도 바꿔보고 그때 이제 그 점근선의 위치 루트 오커스의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습니다. 제로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점근선이 2개가 잡혀서 댐핑이 나중에 클로즈로 폴들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로가 이동됐을 때 어떻게 가는지 이게 좀 덜 꺾이는 이런 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폴들을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한다. 결국에는 언젠가 어떤 폴은 제로로 들어가니까 제로가 폴들을 이렇게 쭉 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에 있을 때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있을 때랑 마이너스 4에 있을 때랑 보면 마이너스 2에 있는 애가 좀 더 가까우니까 여기 지금 이 폴들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폴들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세게 당겨서 많이 휘었고 마이너스 4에 있는 건 좀 멀리 있어서 덜 휘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던 얘기는 도대체 이런 그림이 어디서 튀어나왔고 왜 나왔는지를 좀 더 실제적인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어기를
설계하는 과정하고 같이 물려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기 뭐 속도 제어, 자동차에 연료가 들어가서 속도가 나오는 어떤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DC 게인을 1로 맞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적분기를 붙이고, 다시 얘기하면 타입 1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분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PD 제어기를 걸어서 제가 클로즈룹 제어를 해봤다가, PD 제어기라는 것은 이 속도 계측한 거를 비례해서 속도 계측한 거에 어떤 숫자, 개인 숫자를 곱해서 거기에다가 또 속도를 미분해서 뭐죠? 미분해서 어떤 숫자를 곱해서 같이 또 더해준다는 그런 얘기니까 뭔가 계측치에 미분하는 건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하나 달아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이런 제어기 형태에 대해서 이 개인을 바꿨을 때 내 클로즈룹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할 때 나왔던 그림이 바로 이거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이 주어지고 제어 설계를 하고 이럴 때 항상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루트로커스 테크닉이 저희가 3시간 동안이나 지금 보고 있는데 테크닉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루트로커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마지막 규칙을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생각을 해보면 루트로커스 그리는데 어떤 모든 규칙이 모든 규칙이 어디서 도출이 됐냐면 요 네모 박스 안에서 도출이 됐죠. 지금 여기 네모 쳐져 있는 S가 클로즈로 폴이라면 이걸 만족해야 되고, 이 네모 박스는 결국엔 요 두 개랑 같은 뜻이니까 S가 클로즈로 폴이라면 GS에 그 S에다가 플랜트 G에다가 그 S를 집어넣으면 위상이 180이 돼야 되고 크기는 K분의 1이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네모 요거 오른쪽에 있는 얘를 그 위상 조건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오늘도 그걸 하나 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규칙이에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폴이 이렇게 제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얘가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루트워커스 대충 그려보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제가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폴이 4개가 있고 제로가 3개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하나가 남으니까 뭔가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있을 수 있는 자리고, 그 얘기는 요 폴이 0하고 마이너스 1에 있는 폴이 둘이 이렇게 가운데로 만났다가 이렇게 쪼개져서 올라갈 것 같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가 이쪽으로 제로로 들어가고, 제로로 뭔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쪽 이제 반대 무한대 쪽으로 가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네 둘 여기 허수축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둘은 어떻게 가겠어요? 얘가 뭐 폴하고 제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 폴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이건지 이건지 이제 뭐 어쨌든 이 폴이 이쪽으로 들어가긴 할 건데, 아니면 어 얘를 분홍색이 너무 두꺼워서 감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실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뭐 대칭으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가거나 아래로.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지금 뭐 알기 굉장히 뭐 셋 중에 하나랑 비슷하게 가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하냐면 1번처럼 간다고 하면 얘는 시스템이 스테빌리티가 유지된 상태로 K를 쭉 키울 때 스테빌리티가 그래도 깨지지는 않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있는 폴은 댐핑이 굉장히 안 좋은데, 허수축에 붙어 있는 폴은 댐핑이 굉장히 안 좋은데, 만약에 폴이 개인을 키울 때 이렇게 이제 돌아 들어간다 하면, 아니면 뭐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 하면, 폴이 쭉쭉쭉쭉 이동하다가 나름 그래도 오픈루프 플랜트 폴보다는 개인이 꽤 괜찮은 개인이란다. 댐핑이 꽤 괜찮은 자리에 댐핑이 꽤 괜찮은 자리로 요 폴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테빌리티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싹 돌아가면 그렇게 될 것 같고, 2번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뭐 안정성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댐핑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겠네. 이렇게 K를 키울 때 댐핑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겠네 하고 할 수가 있고,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이건 피해야 되는 거죠. 개인을 키우자마자 바로 이제 이게 그 허수축을 넘어가 버리면서 언스테이블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알려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폴이 어떤 방향으로 출발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출발각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출발을 하고 제로로는 어떤 방향으로 도착을 하고 하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는 출발각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요 복소평면상에 그 허수 파트가 있는 경우는 출발각을 알기가 힘들었고, 실수축상에 있는 폴들은 출발각을 알기가 쉬웠죠. 지금 여기 두 개처럼. 지금 0하고 마이너스 1의 폴이 있었는데, 그 사이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가 폴이 있을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얘기는 원점에 있는 폴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1에 있는 폴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 제로로 들어오는 그 도착각도 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이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80도 방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허수축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 그 실수축에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알아본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죠. 다시 이거를 이제 제가 낙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거는 뻔하고 얘가 누군가 일로 들어오는 거 뻔하고 이쪽으로 누군가 가는 거 뻔하고 그리고 뻔한 얘기 좀 더 하면 여기서 이제 0하고 마이너스 1에 있던 애가 쪼개져서 같이 붙은다면 또 대칭으로 뭔가 전개돼야 되니까 쪼개지는 수밖에 없어요. 쪼개져. 근데 쪼개져서 뭔가 어떻게 돼서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갈 테니 그럼 그 방법은 이렇게 쭉 다시 대칭으로 이렇게 삥 돌아와서 만나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였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얘입니다. 요 허수축에 되게 가까이 있는 폴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제가 요 허수축에 있는 폴이 예를 들어서 이런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폴이 이렇게 뭐 어떻게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출발했다. 출발해서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출발한 직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클로즈드 폴이 오픈드 폴이 여기 있다가 K가 굉장히 작을 때 굉장히 작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출발한 직후의 상황을 생각을 할 텐데 출발한 직후의 상황이 요 이동한 폴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알파 각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 S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다.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바짝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는 클로즈드 폴이고 그 클로즈드 폴이 만족해야 되는 특성을 다시 여기서 쓰면 돼요. 클로즈드 폴이 만족해야 되는 특성은 얘가 180이어야 된다는 거였고 그걸 여기서 조사해보면 됩니다. 조사해보면 이게 나와요. 얘는 뭐냐면 클로즈드 이 GS의 위상은 내 S는 지금 이 알파 각도를 가지고 살짝 이동한 S인데 걔에서 그러니까 모든 제로에서 나를 바라본 각의 합 그러니까 모든 제로에서 S를 바라본 각의 합 제가 여기 써놨고 S-G 이런 거죠. 빼기 그죠? 모든 폴에서 그냥 오픈룹 폴에서 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오픈룹 폴이고 오픈룹 제로고 얘는 이제 오픈룹 폴이죠. 그걸 폴에서 다 빼. 그리고 나눌 게 없네요. 요걸 계산하면 얘가 결국에는 위상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지금 다 계산해 볼 겁니다. 그게 이제 18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에서 바라본 거를 다 빼보면 모든 오픈룹 제로에서 S를 바라본 거 생각해 보면 여기 한번 지금 첫 번째 제로 여기 있는 데서 바라본 각 이게 이제 뭐 파이 1이라 합시다. 파이 1 지금 여기서는 제가 S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떨어뜨려 놨지만 지금 저 오픈룹 폴에서 이동한 직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아주 작은 순간만큼만 이동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 각도는 사실 요 각도나 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바라본 거는 90도예요. 그 다음 요 폴에서 바라본 각도 생각해보면 얘도 90도죠. 저 윗방향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오픈루폴 또 하나 뭐 있냐면
여기 있죠. 이 각도. 이거 생각해 보면 뭐 대충 한 60도쯤 쓸까요? 지금 정확한 걸 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대충 한 60도쯤 되겠거니. 그 다음에 이제 폴에서 바라본 각도를 다 빼야죠. S를 모든 오픈루 폴에서 S를 바라본 각도. 원점에 있는 폴부터 살펴볼까요? 원점에 있는 폴에서 바라본 각도. 이거 뭐 거의 90이나 마찬가지죠. 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폴에서 바라본 각도. 이것도 뭐 90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렇죠. 두 개 이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여기서 바라본 각도 살펴보면 이거 뭐 아까 여기 있는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보다 좀 작겠죠. 아까 이거 60이라 했으니까 좀 크겠죠. 이거 60이라 했으니까 뭐 한 70도 이렇게 쓸까요? 75도? 대충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폴 지금 3개 계산했고 폴이 하나 더 있었으니 또 하나 남은 폴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기가 출발한 그 고향, 자기가 방금 출발해 나온데 여기에서 S를 바라보는 각도는 뭐냐면 이게 알파죠. 지금 알파라고 내가 가정을 한 거니까. 알파. 그래서 이걸 다 얘가 결국 GS의 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게 180하고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 이거 풀면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면 그 알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진짜 1번이 맞았는지 2번이 맞았는지 3번이 맞았는지 계산해보면 요거 다 빼지고 60 빼기 75 빼기 알파가 18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는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는 195도 맞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5고 저로 가면 190.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알파를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 알파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95도라고 했으니 실제로는 어떻게 출발했다는 얘기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95도가 어떤 방향인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180이고 마이너스 195도가 이쯤 되겠죠. 여기가 알파.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허수축에 붙어있던 폴은 이쪽 방향으로 출발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쪽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거였죠. 계속 안정한 영역에 폴이 위치하고 그다음에 K 적당히 키우면 댐핑도 수십 배 키울 수 있는 거죠.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댐핑이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도착을 어떻게 할지? 도착 설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착을 할까?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꺾임이 일부러 많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발 이쪽으로 한다는 거 알았고 도착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또 짓지. 그래서 출발은 저쪽에서 했는데 도착은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방법인데 연습 삼아서 처음 하니까 연습 삼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나마나 뻔하고 출발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도착을 마찬가지로 여기 얘로 들어오기 직전 들어오기 직전에 여기 어디 S가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제로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거의 직전에 S를 놓고 그 GS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제로의 위치, 요 S에서 바라본, 아니죠. 모든 제로에서 바라본 요 S의 방향 다 더하면 첫 번째 여기서 바라본 건 알파죠. 그리고 요 밑에서 바라본 거는 90도고 여기서 이쪽에서 바라본 거 거의 그러니까 이 나머지 자기 출발한 애 또는 도착한 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얘 빼고는 그 S가 여기에 바짝 붙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나머지 폴이나 나머지 제로에 대해서는 거기서 그냥 요 오픈룹 내 출발점 지금 같은 경우는 도착점 걔를 바라본 각도를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90도 했고 요거 아까 60이라고 했죠. 60도 빼기 오픈룹 폴에서 내 S를 바라본 걸 다 더하면 실수축에 있는 거 두 개 보면 하나가 90도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75도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허수축에 가까이 붙어 있는 폴 두 개가 하나는 얘 같은 경우는 90도 방향에서 지금 보이고 있고 요 같은 경우 맨 위에 폴은 마이너스 90도 방향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18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알파 더하기 60 빼기 15 제가 맞게 했나?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네요. 잠깐만. 이렇게 했더니 180이 돼야 된다. 그럼 알파는 맞나요? 맞죠? 그러면 알파는 195도란 얘기구나. 예. 그러면 195도 방향에서 도착을 한다네. 그러면 이 알파가 사실은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195도면 이렇게 180도 넘어가서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 도착각이었다 하는 얘기죠. 종합하면 마이너스 195도 방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컨트롤은 굉장히 바람직한 성능이 나오겠네요. 보면 이쪽도 이렇게 갈 거고 원점에 폴이 있던 애가 내 개인을 쭉 키움으로써 키울수록 이렇게 점점 더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원점에 있는 애는 그 성질이 굉장히 안 좋은 애잖아요. 이 마이너스 1에 있던 애도 좀, 뭐, 그 플랜트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원점에 가까이 있던 애를 그 두 개를 이쪽 방향으로 쭉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적당히 개인을 잘 쓰면, 뭐, 여기 어디 이런 데 위치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너무 키우면 더 이제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제 댐핑은 좋아지긴 하지만 반응 속도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동시에 이 허수축에 붙어 있던 폴도 쭉 이동을 해서 K를 잘 고르면 예를 들어서 K를 여기 하나, K를 잘 골라서 폴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잠깐만요. 질문이 뭐죠? 맨 위에 허수축의 폴이 제로로 들어가는 것은 K가 뭐 다른 폴도 그렇죠. 네. 이쪽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지금 요 폴이 보면 그 맨 위에 폴이 쭉 이동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로로 들어가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그 K가 무한대까지 키워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폴은 어디 간다는 얘기. 다른 폴들은 어디 가냐면 한 폴은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고 한 폴은 저쪽 끝에 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K를 좀 더 줄이면 무슨 얘기죠?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에 K가 거의 무한대 이 폴이 여기 들어와 지금 S가 여기 들어와 있 지금 여기 거의 접근해서 제로로 들어와 있으면 K가 무한대란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폴들도 다 이동해 있는데 왜 오픈루 폴에다 대고 요 각도를 계산하냐 하는 얘기 그 질문인 거죠. 맞죠? 예, 예. 그런 질문들을 많이 예, 맞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 각도 계산이 어디서 튀어나온지를 생각을 해보면 GS를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폴 하나, 폴 두 개가 있고 제로가 뭐 하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S의 위상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GS의 위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죠.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지금 저희가 하나씩 계산한 거예요. 근데 요 GI가 뭐냐 이거지. PI랑 P2. P1, P2, G1은 뭐냐면 이 클로즈루 폴, K 때문에 이동한 폴과 제로가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요 GS의 오픈루 폴하고 오픈루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내 S가 개인을 이동해서 S가 어디 있건 상관없이 GS의 위상은 전부 다 이 오픈루 폴과 오픈루 제로에 대해서 그 앵글들을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GS의 위상이 된다. 그러니까 K가 GS가 뭐 K가 굉장히 커서 뭐 S가 여기 제로에 가까이 붙어왔으면 물론 클로즈로 폴들은 바뀌었겠지.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GS의 위상은 클로즈 폴의 위치랑 관계없이 네, 오픈루 폴과의 각도에서 정의가 되니까 질문하신 것처럼 K가 무한대로 클 때 다른 폴들이 이동해서 하긴 하지만 그 우리가 원하는 값은 오픈루 폴에다 대고 계산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다 말지? 그래서 K를 뭐 적당히 잘 고르면 좋은 위치에 고를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른 걸 가지고 다른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 오픈루프 폴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제로가 하나 있고, 똑같이. 지금 여기 아까 윈 문제에서 여기 있던 폴이 그냥 이쪽으로 붙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가 이렇게 쭉 쪼개져서 날아가고, 왜요? 여기 제가 물결 친 요 자리, 지금 물결 치고 있는 제로와 폴, 실수 축상의 제로와 폴 사이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크로즈 폴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오른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있으면 안 되는 자리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위에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75도 방향에 있던 게 이제 90으로 옮겨져서 거의 비슷한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보시고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지금 괜히 요 얘기를 했네. 위쪽에 있는 우리가 살펴본 요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그럼 이게 어떤 제어 시스템에서 튀어나온 건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속도 제어 시스템이라 칩시다. 속도 제어 시스템에 그 DC 게인을 그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적분기를 붙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게 자동차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고 여기 U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연료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속도가 튀어나오는 이런 자동차 시스템 이런 자동차 시스템이 아니고 그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여기 이제 빙판 위에 이렇게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BV만큼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연료를 넣었을 때 속도가 나오는 이런 이제 역학이었잖아요. 이게 둘이 같은 거였는데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사람이 뭐 자동차가 이렇죠.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자동차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머리의 위치, 이거를 이제 Y라고 하면 지금 얘가 연료를 확 넣었을 때 그 자동차 질량 하나만 있으면 그냥 질량만 그 기술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의자가 있어서 의자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동차가 갑자기 가속을 휙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앞으로 같이 가속이 되지만 휘청휘청 하면서, 그러니까 의자가 좀 쿠션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스텝을 주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스텝을 따라가지만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그렇죠. 꼭 진자가 차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질량이 하나 있고 여기 스프링과 함께 어떤 사람의 질량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되고, 얘가 이제 속도, 자동차의 속도, 얘가 이제 사람의 속도. 그리고 여기 댐핑이 아주 작은 그러니까 자동차 의자 같으면 댐핑이 꽤 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댐핑이 같이 묶여 있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운동방정식 만드실 수 있겠죠. 만들어 보시면 U에서 Y로 가는 트랜스포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없을 때 자동차만 질량 하나만 있을 때의 어떤 플랜트에다가 이게 뭐냐면 그
이게 그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사인 그 삼각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게 계속 흔들리는 어떤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위에는 제로가 붙어 있고 제로가 이제 허수축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들은 뭐냐면 뭐 그 반응의 선형 조합,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와 코사인 웨이브의 조합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개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g를 u에서 y로 가는 g를 계산을 해보면 뭐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리고 스텝 입력을 줘보면 예전에 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스텝 입력을 주면 이렇게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네모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덩어리가 이제 질량 2개짜리 시스템으로 바뀌어 보면 요거에다가 그 진동이 계속 이렇게 더해져서 이런 형태로 그 요놈의 스텝 리스폰스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DC 게인은 이제 맞추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DC 게인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뭐 90분의 100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DC 게인도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차 시스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흔들림이 같이 묶여서 나타나게 되죠.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가 가속됐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온갖 시스템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좀 살펴봤었는데 그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고 인공위성에 그 이제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쭉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있던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가운데 어떤 구조물이 있고 저 멀리에 어떤 다른 구조물이 있는데 그 사이가 아주 플렉서블한 구조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요 안에 이제 그 안에 구조물의 회전하고 바깥 구조물의 회전이 우리 옛날 모델링한 것처럼 어떤 토셔널 스프링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여기 뭐 이쪽 세타원 안쪽 구조물에 작용하는 컨트롤 토크와 이 세타원의 관계를 트랜스포 펑션을 계산해 보면 그때는 어떤 여기 이제 토크가 이쪽에 주어지고 세타가 이제 회전이 이쪽 방향으로 기술이 된다고 하면 걔는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구조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충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시스템. 지금 바깥 구조물이 없으면 이 그림에서도 세타원하고 타우만 있으면 그냥 S분의 1이죠. 두 번 적분하면 각도가 나오는 그런 애인데 다른 구조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그 유연한 구조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구조든 간에 유연성을 가지고는 있죠. 아주 단단하더라도 아주 작은 유연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얼마나 딱딱하냐 얼마나 유연하냐에 따라서 그 폴하고 제로의 위치 같은 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결국 뭐 그리고 요 우주정거장이나 요 위성이나 똑같은 얘기고 얘 위성의 한가운데 본체가 회전하는 거하고 요 태양 전지판이 회전하는 날개 그 각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연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 먼저 살펴봤던 애는 뭐 이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제어 설계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그런 게 되고 두 번째 요 폴을 그 가운데로 일치시켜 버렸던 예제는 결국 보면 폴이 좀 더 폴이 좀 더 큰 데 있고 제로가 그거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요런 이제 분홍색 파트 요런 데죠. 요런 데가 이런
폴과 제로의 쌍을 가지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자 하는 플랜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플랜트가 있고 좀 더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그냥 클로즈로 이렇게 해버리면 클로즈로 해버리면 그 DC 게인 못 맞추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죠. 왜 타입 제로 시스템이니까. 그래 그러면 똑같이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적분기를 하나 붙이고 그리고 그 PD 제어기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K를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걸어보자. 그러면 좀 뭐 지금 이 상황의 제어기인 거죠. 지금 PD 제어기를 넣고 인티그레이터 넣고 이거는 그 자동차인데 사람이 탄 자동차인 거고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그 K를 키울 때 내 제어기가 정상 동작할 것인지 보려면 얘를 다 한 통으로 묶어서 얘를 GS라고 놓고 얘를 이제 루트 로커스를 쭉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저번 주에 한 것처럼 이거 PD 제어기 하려면 또 한번 미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로페스 필터 한 번 더 걸어보죠. 그럼 더 걸면 예를 들어서 뭐 50, 뭐 이 정도로 걸어보겠습니다. PD 더하기 로페스 필터가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루트 로커스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저 멀리에 하나 더. 지금 이게 새로 추가됐죠. 얘가 지금 새로 추가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그려보시면 한번 그려보세요. 크게 그려보시고 얘를 추가한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얘를 추가하는 게 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돌아 나가서 두 개가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었다가 돌아가서 이렇게 갔는데 얘는 이렇게 갔고 쭉 갔는데 이 폴이 하나가 새로 들어왔어. 새로 들어왔으면 지금 폴이 이제 남는 폴이 두 개가 됐죠. 아까는 폴이 하나 둘셋 폴이 4개 제로가 3개였기 때문에 하나가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폴이 5개 하나 둘셋넷 5개 폴이 제로가 3개니까 두 개가 어떻게 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점근선의 중심도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점근선의 중심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보면 이 제로 위치 근처쯤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 빼기 5 마이너스 요를 2로 나눈 거였으니까 얘가 이제 중심이었죠. 뭐 해보면 거의 지금 이 제로와 폴의 위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거의 요 정도 점근선이 요 정도에 잡히겠네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두 개가 붙어서 간 건 마찬가지인데 그 두 개가 끝까지 돌아오진 못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던 폴은 뭐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패스 필터를 하나 더 붙이면 어떤 특징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어떻게 바뀌었죠? 로패스 필터 붙이기 전에는 이쪽 여기 원점 로페스 필터 붙이기 전에는 원점에 있던 두 폴이 이렇게 쭉 쪼개져서 결국 이 실수축으로 댐핑이 굉장히 큰 데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하고 한쪽은 하나는 이제 굉장히 빠른 폴이 되고 그랬는데 로페스 필터를 하면 집어넣으면서 폴이 지금 실수축으로 완전히 가지는 못하고 좀 그러니까 원점에 있던 애들이 이쪽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는 건 맞는데 결국 이쪽 개인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 댐핑이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로페스 필터를 달았을 때 장점이 뭐였냐면 노이즈에 대해서 좀 더 둔감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은 센서 같은 경우는 얘가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만 단점은 게인을 무작정 키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게인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느 게인 이상 가면 댐핑이 점점 안 좋아진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될까? 어떤 형태의 제어기를 사용을 해야 될까? 게인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변화시켜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루트로커스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질문요? 회의를 그게 무슨 그렇죠. 허수축에 가까울수록이라기보다는 이 허수축과 이루는 각도랑 즉 각도잖아요. 댐핑이 바로 얘하고 얘는 보면 각도가 허수축과 이루는 각도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쪽 점점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으면 허수축과 이루는 각도는 점점 더 허수축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각도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출발각과 도착각을 살펴봤는데요. 그렇죠. 작으면 안 좋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건 중간쯤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 규칙, 출발각과 도착각 계산하는 규칙을 살펴봤고 그게 왜 중요했냐면 지금 이런 경우였어요. 이렇게 얘가 이런 게 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뭐 몇 가지 예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게 왜 어디에서 쓸모가 있고 어떤 제어 문제에서 나오고 우리가 왜 출발각을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게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자료에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요 루트로커스나 LCS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한 거랑 거의 같은 게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루트로커스를 그리기 위한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네. 이렇게 클로즈드 폴들이 이동하는 길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루트로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로커스 그리면서 제어 설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고 그런 예제들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거예요. 지금 3시간 해서 루트로커스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면 지금 제가 게을러서 숙제를 하나씩 밀려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숙제가 지금 이 내용이 아니라서 빨리 지금 여러분들 숙제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끝내시고, 지금 걸려 있는 숙제들은 다 그거거든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관련한 것들. 그걸 빨리 수요일까지 끝내시면 수요일 날 바로 이 루트로커스 그린 연습 숙제들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열심히 익숙해지시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제가 처음에 취직했더니 이제 거기 이제 제어 설계하던 사람들이 막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게 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댐핑이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제가 다음 시간 수업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루트로커스 그리는 데서 운 좋게도 딱 루트로커스 그리는 방법을 딱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짧게 질문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저희가 6월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예, 그 해드릴게요. 예, 과제 문제풀이 해드릴 거고 기말고사는 저희가 학교에서 6월 말까지 보게 돼 있나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약해 놓기를 6월 26일 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6월 26일 금요일 12시부터 똑같이 80분 동안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이거는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대면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대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전 대면 시험하고 비대면 시험하고 차이는 비대면 시험은 컴퓨터를 켜놓고 할 수 있다. 대면 시험은 컴퓨터는 못 켜고 한다. 뭐 이렇게. 과제 풀이는 저희가 수요일 마감이니까 월요일 밤에는 해드리도록 할게요.